동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1000개의 오브젝트가 소환되어 있고 지금 서버가 60Hz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디버그 빌드로 빌드를 뽑으면은 이 프로파일러를 원격으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IP 주소 입력하면은. 그래서 지금 서버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칼같이 60 프레임 지키고 있고 보면은 이제 이 노란색은 다 이 V싱크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 빼면은 여기 보이죠? 프로파일러. 요거 빼면은 사실상 예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유나이트 발표 이후에 네코드4 엔티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해 봐도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이렇게 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일 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네코드4 엔티티를 가볍게 이제 접해 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기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뭐 요건 이전 영상에서 봤겠지만은 이제 곧 없어질 이 데디케이트 서버 호스팅을 쓰고 있고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여기 이 디플로이에 이 멀티플레이 빌드 올리는 것도 없어졌더라.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봇을 생성하고 한 500 개쯤 생성해 볼까요? 생성하고 뭔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받은 틱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점점 바뀌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지 매번 틱을 받으면은 이제 계속 초록색에 머물러 있는 거고 점점점점 노란색으로 갔다가 점점점점 이제 빨간색으로 갔다가 그 이상부터 점점점 가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한번 쪼금 더 많이 소환해 볼게요. 좀 멀리 있는 것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지금 요 가면 화면 가운데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좌우로 움직이는 거 요게 이제 제 플레이어입니다. 네 요거 이제 플레이어고 이 플레이어로부터 이 5 미터 간격으로 그리드를 설정해 놔서 그 그리드에가 이제 그 그리드가 위치이고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점점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고 이 중요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이 트래픽 총량을 이제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 안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플레이어가 가장 이제 중요도가 높겠죠. 그리고 나랑 가까운 것들을 중요도가 높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이건 거리 기반으로. 뭔가 다른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더 이게 높게 설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중요도가 이제 떨어지고 그럼 이 중요도 떨어지는 것들은 아예 못 받는 거냐 그건 아니고 한 번 틱마다 이제 이걸 못 받을 때마다 중요도가 점점점 올라가요. 어쨌든 서버 측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커넥션한테 어떤 스냅샷으로 이제 어떤 걸 보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안 보냈네?' 그럼 쪼금 중요도 오르고 또 더 오르고 더 오르고 해서 최종 가서는 결국 중요도가 엄청나게 올라서 결국엔 보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LOD 같은 개념을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요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뭐 그냥 아예 뭐 관심 지역 관리 분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아예 그 중요도가 특정 이하가 되면은 아예 보내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예 그냥 관심 지역 그런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냥 거리 기반으로 이 중요도가 이제 떨어져서 하는 그런 걸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보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봇을 한 번 더 해서 한 1000개 정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금 보이죠? 멈췄죠. 가까운 것들은 되고 멀리 있는 것들은 검정색이 됐다가 점점 이렇게 되고 완전 처음에 이제 봇들 여러 개 스폰하면은 그때는 이제 중요도 가까운 것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들은 거의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서버에서 멈춘 건 아니고 여기 플레이어가 여기 있죠 여기. 요 플레이어를 요 가운데 이 플레이어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플레이어를 이제 이쪽으로 쭉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제 앞쪽으로 쭉 이동을 시키면은 점점 이제 여기 쪽이 이제 초록색이 되고 요쪽은 점점점 이제 검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가 볼게요. 예 그러면 점점 이제 예 요쪽 끝에 있는 것들도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요쪽 멀리 있는 것들은 점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바뀌죠.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이런 관심 지역에 대한 관리 이런 분리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가운데로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티가 나죠? 다시 또 이제 가운데 쪽으로 오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똑바로 이제 동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1000개의 오브젝트가 소환되어 있고 지금 서버가 60Hz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디버그 빌드로 빌드를 뽑으면은 이 프로파일러를 원격으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IP 주소 입력하면은. 그래서 지금 서버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칼같이 60 프레임 지키고 있고 보면은 이제 이 노란색은 다 이 V싱크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 빼면은 여기 보이죠? 프로파일러. 요거 빼면은 사실상 예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튀는 거는 이 프로파일러 디버그 빌드라서 그런 거고 예 성능이 굉장하죠.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뭐 많이 하더라도 한 1000 개씩 해 볼게요. 그냥 5000 개씩 해도 물론 이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필터링 걸려서 받다 보니까 이제 멀리 있는 것들 멈추고 이런 문제는 있죠.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정도의 뭔가 랜덤하게 봇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 놔도 이 성능 면에서는 예 뭐 굉장히 뭐가 없다. 잠깐 이 녹화를 끊고 보면은 이쪽인데 핵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브먼트 시스템 초록색으로 된 거는 버스트 컴파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잡도 이용해서 이런 위치 같은 거 적용하고 심지어 이거는 네코드 디버그죠. 그래서 이것도 빼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커맨드 버퍼에서 이런 봇 움직임 같은 것도 계산해서 하고 굉장히 빨리 끝나죠. 그래서 개수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아 역시 성능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이런
중요도 기반 시스템으로 이 관심 지역 분리나 네트워크 LOD 같은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 그냥 피시넷에 좀 실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제 예전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시넷에 네트워크 LO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내가 거리를 지정하면은, 혹은 그리드를 지정하면은 그 기반으로 가까운 것들은 뭐 매번 틱을 보내고, 가깝지 않은 것들은 뭐 이렇게 뭐 한 틱 건너뛰어서 보낸다거나, 더 멀리 있는 것들은 뭐 4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틱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이렇게 틱을 줄여서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찾아봤죠. '왜 이거 없어졌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 네트워크 LOD를 이 뭐야 네트워크 트랜스폼 프로라는 뭔가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바꾸려고 하면은 바꿀 때 그걸 없애고 그걸 네트워크 트랜스폼 프로를 들여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네트워크 LOD를 내리고, 언제 내렸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오래됐어. 근데 이미 그 배포는 끝났고, 그 네트워크 LOD를 내리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네트워크 트랜스폼 프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저랑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5 개월인가 6 개월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 개월째 네트워크 LOD를 기능을 제공하던 거를, 물론 저는 프로를 결제해서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LOD를 제거를 하고, 언제 제거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일단 최소한 5 개월 6 개월은 됐다는 거죠. 그걸 내리고 네트워크 트랜스폼 프로라는 걸 만들게라고 하는 게 5 개월 6 개월 전인데 지금 아직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 피시넷은 지금 거의 그냥 유지 보수만 하고 있고 새로운 걸 만들고 있어요. 그 LV 프로젝트 LV라는 건데, 저번에 얘기했던 그 퍼넷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거기 좀 자극받아서 새로 좀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잘 지원하고 있던 이 네트워크 LOD를 제거를 하면 안 됐죠. 예. 어떻게 외부 툴로 다운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강제로 이전 버전 피시넷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AR로 이제 코드 긁어 와서 이제 어떻게 구현하면 될지 같은 건 정리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할 만하죠 이거는. 아니 잘 제공하던 거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퍼넷이 이제 굉장히 뭐 RPC도 되게 막 비동기에 뭐 반환에 뭐 스태틱 이런 거 다 되니까 좀 그런 쪽으로 관심 갖고 보다가 이 둘을 점점점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이해가 점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갖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싱크바나, 결국 싱크바나 RPC죠. 싱크바나 RPC 커맨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시리얼라이저, 뭐 커스텀 시리얼라이저를 만들 수도 있고, 시리얼라이저를 통해서 이 값을 쓰고, 그 값을 이전 값이랑 델타 비교를 통해서 이제 변경값만 보낼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 값을 이제 지그재그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값이 적을수록 바이트를 적게 써서 트래픽을 이제 아끼는, 그걸 통해서 이제 트래픽도 아끼고, 그거를 결국 트랜스포트, 뭐 유니티 트랜스포트가 됐든 뭐 라이트넷 라이브러리가 됐든 그런 트랜스포트에 담아서 그 트랜스포트로 상대방 트랜스포트에 보내고, 상대방 트랜스포트는 그걸 이제 역순으로 하는 거죠. 트랜스포트에서 다시 이제 네트워크 시리얼라이저가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시리얼라이저 뭐 라이터가 아니라 리더를 통해서 그 값을 읽어오고, 그 순서대로 읽어온 거를 다시 또 RPC든 뭐 싱크바든 이런 쪽으로 뿌려주는 이 흐름이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참에서 마침 이 네코드 포 엔티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전부터 동경하던 건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 걸리는 건 '아 웹 지원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해 봐도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코드 포 엔티티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기본적으로 성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결국 이 다츠를 쓰니까. 그러면 이 아이디를 보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VS 코드를 한번 좀 보면서 할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이렇게 부트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버 월드 혹은 클라이언트 월드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베이스 쪽 요 부트스트랩에 구현하는 기본 이니셜라이즈가 있어요. 그 기본 이니셜라이즈를 불러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RPC도 이렇게 그냥 IRPC 커맨드라고 되어 있어. 요 안에 데이터를 이제 넣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게임 접속할래."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서버야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해서 이제 처리하고, 클라이언트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죠. 이제 먼저 고인 게임 리퀘스트라는 RPC를 만들어서, 이제 엔티티를 만들어서 이제 고인 게임 리퀘스트를 담고, 또 이제 누구한테 보낼지. 근데 이제 커넥션 엔티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스트림 인게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이거를 내가 보냈어."라고 이렇게 해서 엔티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은 알아서 그 엔티티가 RPC로 처리돼서 알아서 이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스트림 인게임이라는 거를 추가를 합니다. 요게 좀 중요한데, 이 네트워크 아이디 더 크게 나아가면은 여기 네트워크 스트림 커넥션, 이게 이제 연결인데, 이걸 통해서 이 네트워크 스트림 드라이버나 네트워크 스트림 커넥션을 써서 연결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처리가 완료되면은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있으면 연결은 된 거야. 근데 막 RPC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정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스냅샷 이런 거 하죠. 그 고스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가 없거든. 제대로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전에 만들었던 대기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이디는 있는 상태에서 이제 RPC만 주고받고 이제 고인 게임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서버 측에서 이제 바로 이걸 받아서 서버 측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크 스트림 인게임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직 안 붙이고 "잠깐 기다려. 우리 뭐 몇 명 아직 안 됐고 뭐 서버 꽉 찼고 이따 붙여줄게."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기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이면 본격적으로 연결이 되고 게임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이 고스트 오너랑 이 프리딕션 관련해서도 꽤 재밌더라고요. 기본적인 프리딕션이나 인터폴레이션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인풋 있는 것 그리고 로컬 트랜스폼 있는 것 가져와서 시뮬레이트 태그는 이제 여기 프리딕션이 있는 거는 시뮬레이트 태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져와서 이제 입력을 이제 이동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리딕션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봇들은 뭐 잡이랑 버스트 써 가지고 이렇게 성능 좋게 움직이게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좀 헷갈리긴 해요. 뭔가 이런 구조체들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다. 대체 고스트 어쩌고 이건 대체 뭐고 아까 봤던 네트워크 스트림 인게임은 뭐고 네트워크 스트림 뭐 어쩌고는 또 뭐야 이런 것들. 또 이 네트워크 스트림 드라이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드라이버 녀석인데 또 여기는 뭐 콜백 같은 이런 게 없잖아요, 이 다츠에는. 되게 흥미롭게 그냥 이 커넥션 이벤트 for tick 요 시스템 그룹에서 사용하는 요 그 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네트워크 틱에서 들어온 애들, 나간 애들을 이제 담아 놓는 거죠, 리스트처럼 이렇게. 그래서 액션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도 좀 이렇게 흥미로웠어요. '아 이게 콜백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넥션 가져온 애들을 이제 커넥티드냐 뭐 디스커넥티드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아까 봤던 이 중요도 임포턴스 시스템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고스트 임포턴스 얘가 이 중요도고 기본적으로 이 고스트 커넥션 포지션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지션, 로테이션이랑 뷰 사이즈는 아직 안 쓰는 것 같고 타일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 가지고 위치 업데이트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감은 오더라고요. '아 고스트 어쩌고는 이런 애들이구나. 이 네트워크 스트림 이런 애들도 아 이런 거 네트워크 스트림 어쩌고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 그래서 가서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애들이 쭉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트림 어쩌고 어쩌고 네트워크 아이디 스티커 뭐 해 가지고 슬슬 감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이거를 새로운 거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압도적으로 많이 봐서 '어 나 이거 원래 알고 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이 드는 게 가장 이 새로운 걸 배우기가 좋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봐. 아니 "네트워크 아이디는 뭐고 뭐 이건 뭐야?"라고 하죠.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보면은 '아 이거 이거지.'라고 아는데 한 뭐 일 주일쯤 되면은 '잠깐 나 이거 원래 그전부터 알고 있던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뭔가 이질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해 보는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되게 요 개발 프로세스대로 되게 좀 철저하게 이런 요구 사항 같은 것도 분석해서 써 넣고 검증 단계에 지금 하고 있고요. 검증 같은 것들을 좀 마무리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해볼 만하더라. 예 해볼 만하더라. 일단 뭐 결론 같은 거 좀 정리해 보자면 해볼 만하더라. 예 해볼 만하더라가 가장 크고 물론 이제 AI도 엄청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한테 이 활용하기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제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나만을 위한 과외, 맞춤 과외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피시넷을 알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유니티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고 피시넷으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멀티 게임을 만들 정도의 지식은 있어요. 이런 내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네코드 오브 엔티티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면은 그것만을 위한 자료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뭐 피시넷 이런 게 네코드 오브 엔티티로 치면 어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도움됐던 게 이 예제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메가시티도 있고 뭐 무슨 네코드 레이싱 이런 것도 있고 헬로 ECS 샘플 거기는 뭐 엄청 뭐 네코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기 좋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네코드 포 엔티티에 대한 내용 지금은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쪼끔 더 체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뭐 누구한테 가르칠 입장은 아니고 그냥 "해 보니까 이렇다더라." 정도 하는 거였고 쪼끔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한번 좀 체계적으로 훑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